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전남역에서는 영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개막해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위해 문화부가 내년 초까지 운영인력 1,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추진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교육청이 오전 9시 이전 수업을 중지시키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전북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잠이 부족한 학생들은 부러운 눈치지만 지역의 학교들은 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들어섭니다. 어젯밤에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잠이 부족한 학생들. 대부분 아침을 걸렀습니다. 알람 맞춰놨는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야 돼. 오전 8시 10분부터 시작된 자율학습. 사실상 영교시 수업인 셈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면 피곤하지 않아요? 매우 피곤하죠. 다 자고 있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와야 되니까 힘들어요. 영교시는 없지만 정규 수업인 1교시를 8시 20분부터 앞당긴 인근의 다른 학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8시 이전에 등교해 10시나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최대 16시간까지 학교에서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니까 막 쉬는 시간이나 중간에 피곤할 때 자요.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충 수업 등을 정규 수업 이전에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7시든 8시든 언제 시작해도 문제가 없고 입시 경쟁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겹치면서 등교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공립은 사립학교도 눈치 먼저 보고 있고 사립은 사립들끼리 정말 이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전국이 동일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 저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조사된 일반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5.6시간. 충분한 잠을 자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존 교육부 방침대로 영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모두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1,000명의 운영 인력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필요 인력의 60%를 채용하고 전당 운영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전당 조직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오는 10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발표한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은 이사회와 전당장, 4명의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6개 본부 21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21개 팀은 420여 명의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고 300여 명의 시간제 근로자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채용됩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60%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채용해 전당 운영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조직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0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당을 특수법인화하는 정부 법안과 국가 소속 기관으로 두자는 수정 법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당 조직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9월 개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기 때문에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넘어서게 되면 9월 개관이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당 개관 전에 공연과 전시 콘텐츠가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는 일반적인 예술기관과는 달리 문화전당은 연구와 창작이 중심 기능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창제작센터는 어떤 면에서 일반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뭔가 창작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과 기능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추진단은 예정대로 전당이 문을 열면 개관 첫 해에 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남은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무등산 곤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단추인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로 구성된 실사단은 증심사 탐방안내센터에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장불제로 이동해 입석대와 서석대 등 무등산 지질 명소를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실사단이 모레까지 실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가 2차 실사와 함께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하순쯤 무등산 곤역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과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 R&D 특구 연결 도로 등 지역의 3대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의 경우는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이라며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4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롯데시네마 충장로관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평화를 위한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25개 나라의 영화, 91편이 휴머니티 비전과 월드 비전 등 11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상영됩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김동원 영화 감독이 김대중 노벨 평화 영화상을 수상하고 영화 26년으로 화제를 모은 조근현 감독의 두 번째 영화 봄이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강풍이 불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닫기만 해도 창이 심하게 흔들려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꼭 들어가야 할 부품이 전부 빠져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3달 된 신축 아파트. 갓 이사 온 새 집인데 창문을 닫을 때마다 유리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황당하죠.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집이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는 한 집만 그런 건가 해서 다른 동에 가봤더니 더 심한 흔들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틀이 떠 있으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만약에 강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집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심한 흔들림.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 업자와 함께 창문을 뜯어내보겠습니다. 창문을 분해했더니 유리를 고정해주는 부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안 움직이게끔 양하고요 붙여주는 게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원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취재진이 입수한 창문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 빠져있는 문제의 부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품이 빠지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까지 주고 있는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실수로 이 부품이 전부 빠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입주자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던 건설사도 도면을 본 뒤에는 1200여 세대 전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창호에 블럭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코킹 충진제를 주입해서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주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법인세 공제나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새정치연합 김용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4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감면 총액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만큼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 모임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상주모임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선장이 과적과 보건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짐을 더 실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하마나호 선장 51살 박모 씨는 1등 항해사였던 지난 2008년 관련 보고서를 청해진 해운에 제출하고 과적을 지적했지만 물류팀장이 짐을 더 실으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 해운 물류팀 직원 45살 김모 씨는 과적이 시작된 시기가 적어도 2003년부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노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문단체 위원들과 대만 연수를 간 것은 맞지만 돈을 주거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의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씩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지를 요구하며 노동청으로 진입하던 광주 지역 금속노조원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광주시 북구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조합원 200여 명이 시위 도중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해 지부장 등 대표단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합법적 집회를 가로막고 조합원을 연행했다며 경찰서 앞에서 1시간가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대 장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28살 장모 중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멈춘 채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광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33살 신모 대위가 광주 동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전면 실시 하기에는 소요 예산만 1조 원이 넘어서 다도해 항로의 시범 실시가 시급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 가운데 40척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선입니다. 연안 항로 선원들의 평균 임금은 180만 원 선으로 운송업종의 평균 임금 2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선박은 낡고 선원들에 대한 조언은 열악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여객선을 운항하는 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연안 여객 안전 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재정 적자 200조 시대를 맞아 당장 도입은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낙도 보조 항로의 절반을 보유한 다도해 항로부터 공영화하는 게 손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보조 항로를 좀 더 추가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지정해서 공영제가 확대되는 것을 좀 늘리고 그럼 또 지원을 좀 증액하고. 대규모 해난 사고로 인해 상실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화 명량을 통해 전남도 내 곳곳에 산책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적을 하나의 관광 테마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만 관광객을 돌파하며 이순신을 재조명한 영화 명량.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순신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산도 명량처럼 해전이 펼쳐진 것은 물론 조선 수군의 거점이었던 전남 동부 지역도 관심이 높습니다. 임진왜란 3도 수군의 지휘본부가 있었던 여수, 전라자수형 관할 5관 5포 가운데 1관 4포가 있었던 고흥, 조명연합수군과 왜군의 전투가 벌어졌던 광양만, 외성이 남아있는 순천. 하지만 이 같은 유적지들이 개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공동연구나 연계 활용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쪽 동부 지역이 중요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기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남 동부 자치단체장들도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테마를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연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 관련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상품화하거나 관광 상품할 때는 좀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생 연도인 1545년을 기리며 주탑 사이의 거리를 1545m로 만든 이순신대교. 그 의미만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4개 시군을 하나로 잇는 이순신 브랜드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4강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넥센과 15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분석을 해 나오는 거죠. 휴식 이후 경기가 더욱 안 풀리는 기아의 징크스는 어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천수면으로 이틀간 휴식을 취했지만 경기 내용은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4대0으로 앞서가며 승리를 예감하던 경기는 어느새 4대6으로 뒤집혔습니다. 1회 초 박기남이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리그 다승 1위 베네켄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김주형이 누상의 주자들을 모두 불러들이는 3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훌쩍 달아났는데요. 홈런 군단 앞에서 4점의 벽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선발 토마스가 윤성민의 2점 홈런과 함께 4점을 헌납하고 팀 승리를 위해 중간으로 나선 김병현마저 강정호에게 홈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합니다. 두 번의 수비 실책과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중요한 순간 나온 아쉬운 수비는 넥센에게 동점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매 이닝 선두 타자가 출루하고도 허술한 주루 플레이로 3번의 주루사를 기록한 기아는 맥없이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현재 45승 58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4위 LG와는 4게임 차로 조금 더 멀어졌고요. 8위 SK와는 따라잡혀 공동 7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오늘 부산 사직구장으로 가 롯데와 2연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롯데와 15차전, 기아의 선발은 송은범, 롯데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전남 지역 교장 인사를 놓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 대한 단순 전보 조치에 이어서 영전성 발령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 등으로 감사를 받은 순천의 모 고등학교 교장 진모 씨. 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의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 달 1일자로 구례의 한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깁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들 반등에 물이 떨어진 것이다. 여러모로 힘들 측면이 있지 않을까. 교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교장에 대한 인사 철회는 물론 장만채 교육감의 사과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제 있고 그런 교사들을 농어촌으로 보냈을 때는 농촌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교사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교직원 불법 도청 연루 의혹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순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 씨는 사실상 영전에 가까운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생 수가 8배 이상 많은 그것도 시내 중심권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철저한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사실은요, 순천에서는. 특히나 모범을 걸린 사람들이 경고를 먹고도 이렇게 상급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완전히 예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거든요. 이런 허술하고 미온적인 행정이 교육계에 폐단을 불러오고 교사와 학생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교육당국이 제일로 선진화되고 진보적이고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 흐름에 가장 뒤지지 않는가라는 거죠.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교육 현장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직원들에 대한 조치나 후속 인사를 볼 때 이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궂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곳곳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린 비의 양은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 지역이 1mm 내외로 적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만 내리겠고요. 앞으로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남해안 지역으로는 조금 짙은 비구름대가, 내륙 지역에는 이보다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21도, 영광과 광주 22도, 담양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5도, 광주와 화순, 구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